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와 서구청이 함께하는 생활법률 강의, 오늘은 상속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상속인, 상속분, 그리고 기여분, 유류분까지 다양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재산 상속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재산이 아닌 빚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과 올바른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법모르고 덜컥, 삼촌이 떠하나 황당한 상속입니다. 자, 사실 대부분 상속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상속인 분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재산이 아니라 빚을 상속받은 경우도, 빚을 상속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상속을 받기엔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인께서 나한테 재산을 남겼는지 또는 빚을 남겼는지 뭐 유사 목록이라도 남겨주시면 참 좋았을 뻔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돌아가시지 않죠. 그래서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또는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은 인터넷 정부24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인의 재산을 확인했더니 빚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께서 1억 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까 빚이 10억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재산도 받지 않겠다. 1억도 받지 않고 10억도 받지 않겠다. 모든 걸 포기하겠다라는 게 바로 상속 포기 제도입니다. 상속 포기는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바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1억 원의 재산을 받았고 빚이 10억 원이었는데요. 1억 원의 재산도 받고 빚도 1억 원 원치만 갚으면 나의 재산은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도 상속 포기와 그 방법과 시기는 동일합니다.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즉 아버님이 돌아가심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아버님이 1억 원의 재산과 10억 원의 빚을 나에게 남겼다면 상속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한정승인을 하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저에게 의뢰인이 찾아오셔서 변호사님 저는 상속 포기할까요? 한정 승인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100% 한정 승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일단 상속 포기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로 아버님의 빚 10억, 빚 폭탄을 후순위권자에게 바로 빚 폭탄을 돌리는 겁니다. 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 자녀인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바로 2순위 상속인, 뭐 할아버님, 할머님 살아계시다면 2순위 상속권자에게 그 10억의 빚이 넘어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러면 3순위권자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 저희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까지 그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형제 자매들도 다 상속 포기를 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4순위권자가 누구죠? 네, 바로 사촌 형제분들.
굉장히 많은 사촌 형제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모두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한정 승인, 1순위 상속권자인 제가 한정 승인을 해버리면 바로 빅폭탄은 거기서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권자 단 한 명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님의 빚이 2순위, 3순위, 4순위,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부모 빚을 상속 포기하면 내 자식이 떠안는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상속 포기는 빚 폭탄을 다음 순위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을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려면요.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아버님 빚은 10억은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같은 직의 비속인 제 자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굉장히 어린 8살 자녀가 저의 상속 포기로 인해서 빚을 떠안는 경우의 기사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상속 포기를 할 때에는 저의 어린 자식들까지 다 같이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건 다 아시겠죠? 내가 죽은 뒤에 내 재산 또 나의 빚들 여러 법률 관계를 정하라라고 하는 최종적 의사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재산이나 나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형식을 정하고 그 형식을 단 하나라도 따르지 않으면 그 유언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유언은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자필 증서 유언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필 증서의 방식을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시고요. 이때에는 반드시 5가지 형식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모두 이 유언장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유언자의 이름, 저의 이름, 강혜정을 적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광주, 남구, 봉선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이렇게만 적어 놓으십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모두 다 무효이고 반드시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주택이면 그 주택의 집원 주소까지 적으셔야지만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언사항을 적으시는데요. 컴퓨터로 적으시면 무효입니다. 반드시 자필로 손글씨로 적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오늘 날짜,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짜를 적으셔야 됩니다. 2021년 5월 어느 날 무효입니다. 네, 반드시 날짜까지 적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이름 서명하시고 도장도 찍으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했다? 무효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성명, 현재 주소, 동호수까지 적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필로 유언사항도 적으셔야 되고요. 오늘 날짜 그리고 도장까지 적으셔야지만 이 유언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요. 다음으로 간혹 변호사님 저는 글씨를 쓰지 못해요. 글을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녹음 유언을 통해서 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녹음 유언은 간단합니다. 역시 요즘 핸드폰 많이 쓰시기 때문에요. 동영상 같은 거 찍으시면서 나 강혜정이 죽으면 나의 재산은 모두 나의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시고 다만 이 경우에는 오늘 날짜 말씀하셔야 되고요. 증인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증인 한 명이 같이 동영상에 나오시는 겁니다. 2021년 5월 20일 강혜정이 이런 유언을 한 것이 맞습니다. 라고 증인 한 명을 대동해서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언장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방식. 네,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 공정증서 유언은요, 좀 재산이 있으시다. 또는 정말로 내가 유언한 대로 내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맨 처음 말씀드린 자필 유언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제가 자필 유언을 작성하고 제가 사망할 경우에 바로 이 유언, 아무리 모든 유언의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요, 유언장의 효력이 바로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법원에서 상속인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제 자손들에게 말하겠죠. 이게 강혜정 손글씨가 맞니? 강혜정이 정말로 작성한 게 맞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유언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모든 재산은 나의 아들에게 라고 남겼죠. 그럼 저의 딸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딸이 이거 우리 엄마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면요. 이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유언의 효력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만 하고 또 자손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공정증서 유언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뭐 법원 앞이라든지요, 시내에 나가보시면 공증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건데요. 이때도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증인 2명을 대동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말을 하고 공증인이 이게 정말 강혜정이 유언한 게 맞습니다라고 공증을 하게 되면 저의 사후에 아까 말한 복잡한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제가 사망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원의 검인 절차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가 사망하면 저의 뜻대로 제 유언장대로 유언을 하고 싶어요. 재산 상속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정증서 유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밀 증서의 유언입니다. 아까 말한 자필 증서 유언이라든지 그건 이렇게 종이가 그냥 펄럭펄럭 하겠죠. 그리고 공정 증서 유언도 역시 증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비밀로 내 유언의 내용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종이에 자필 증서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편지 봉투 밀봉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지 봉투를 증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증인 2명에게 이건 나의 유언이야. 너가 증인이 되어줘 라고 해서 증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이 유언장을 작성한 5일 이내에 법원이나 아까 말한 공증인에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의 유언입니다. 이 앞서서 4가지 방법을 모두 할 수 없을 경우에 정말 위급하거나 급박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유언 방식입니다. 갑자기 너무 큰 병에 걸려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언자가 질병이나 또는 아주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보통 병원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서 그 증인 1명에게 유언을 말하고 1명은 그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읽는 겁니다. 강혜정 이렇게 유언을 했다. 그러면 그 유언자, 저와 그리고 그 증인들이 모두 정확함을 승인한 뒤에 서명 날인을 하고 이래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는 방식의 유언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여러분, 유언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마음속으로 정하셨을까요? 네. 네. 이번 수업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나의 사후에 분쟁 없이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법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